자, 우리 이번에는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는 비대칭 분포이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에 제곱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분포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카이스퀘어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자유도가 1인 거라고 명명을 하고요.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에 대해 표준 정규 분포, 각각 n개의 독립적인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것. 이렇게 되면 카이스퀘어 n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정의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더 확실하게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일단은 카이스퀘어 분포 첫 번째는 자유도 5까지만 먼저 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1, 2, 4, 5까지 4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3은 그냥 뺐습니다. 뭐 하나 정도 차이는 유사하게 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 그림판을 이렇게 파티션 한다는 거거든요. PAR은. 그래서 MF 로, 그래서 로를 1, 2, 첫 번째 1, 그 다음에 2 칼럼, 행위 1, 2 칼럼 이렇게 돼 있어요. MF COL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2, 1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티션 한다는 약자의 PAR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그림판을 이렇게 분할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2x2로 할 수도 있고 3x4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격자 구조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렇게 파티션해서 그립니다. 한번 이제 좀 있으면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자, 그 다음에 x는 0부터 20까지의 랭스 100개의 점만 찍어서 한번 보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 카이스퀘어 x셋,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3자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일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여기서 1, 2, 4, 5로 한 이유는 3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좀 그릴 거라서 3은 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은 1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를 추가적으로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컬러 1은 레드, 블루, 다크 그린, 골드까지. 그 다음에 컬러 2는 블랙을 더 집어넣은 걸 했어요. 뭐냐면 자유도 3자리를 기준해서 그릴 거를 블랙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겁니다. 라벨은 우리 T분포 할 때처럼 이렇게 자유도 라벨 좀 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티션한 것부터 갑시다. 그래서 갔고요. 문제 없으니까 그냥 프롬프트 나와서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어떤 값을 명시한 거니까 뭐 로직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에러가 당연히 안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랫. 이제 그림판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x하고 hx. 요게 저였던 x하고 hx를 기준으로 해서 자유도 3자리에 관련된 형태의 카이스퀘어 분포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라인 타입이나 두께나 이런 거 다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x 라벨은 카이스퀘어 이걸 라벨로 그냥 줬고요. 이렇게 수식 기호는 아니고 지금은 그냥 문자로만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유도 3자리의 분포가 이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1이게 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난번 T처럼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이는 포문을 만들어서 선을 갖다 긋는 거예요. 자유도가 1일 때, 2일 때, 4일 때, 5일 때로 제시됐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렇게 하고 칼라도 첫 번째 칼라 선인 요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4개만 그릴 거니까 이미 검은 선은 그렸으니까 필요 없고 레드, 블루, 다크 그린, 골드 타입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돌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4개의 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빨간 것이 뭐고 뭔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렸으니까 1이고 2이고 4가 5다 이렇게 되는 걸 알겠지만 우리 또 이 그림을 보는 사람 모르니까 레전드 범례를 만들어서 표시해 줘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탑 라이트 파트로 이 부분이 또 비어 있으니까 이때에 대한 것은 이 그림에 대한 레전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판에 제시된 영역 안에서의 탑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에서 보면 탑의 라이트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할당받은 형태는 1, 2로 지금 할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의 탑 라이트는 이 그림 안에서는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면 그래서 라벨을 한 걸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유도 빨간 게 1이에요. 빨간 거는 저 위에 가서 쭉 내려오는 타입이죠. 그 다음에 2부터 이제 꺾여 들어가는 타입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가 검은 청색도 아직 자유도 2자리도 꽤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3부터 이런 꺾이는 선으로 보이고 4, 5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점점 자유도가 커져갈수록 요 정점이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점점점. 자, 그 다음에 5 이상에 대한 걸 그려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100개의 점을 이용해서 그릴 거고 하는데 자유도를 5부터 시작해서 10, 20, 30, 40
그래서 왜 5를 그렸냐면 같이 좀 이따 볼게요. 일단 그려놓고 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컬러를 시작해서 우리가 다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가 골드, 10이 블루, 20이 블랙, 30이 다크린, 40이 레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라벨 정해놨고요. 플롯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처음 거는 5를 그린 거예요. 자, 5를 그렸을 때 이쪽에 있는 화면, 왼쪽에 있는 화면에 노란색이 5거든요. 자, 얘도 5짜리. 여기서도 이 노란 선으로 했습니다. 일부러. 근데 높이가 다르죠. 자, 당연히 이 그래프도 지금은 두루뭉실하게 보이지만 이쪽을 더 이것처럼 따로만 그리면 더 상당히 날카롭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2부터 5까지에 대한 포룹을 돌려서 이제 보게 되면 자유도 10, 20, 40, 30, 41 때까지가 그려지거든요. 레전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5일 때가 노란 거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선 파란 거 10, 검은 거 20, 또 녹색 30, 빨간 거 4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래프를 두 개를 따로 그렸는지 좀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그래프를 하나로 그리면 지금 5가 여기니까 자유도 10짜리나 40짜리나 이거는 꽤 많이 이렇게 붙어 있게 보일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의 면적이 1이 나오게끔 되는 거니까 꽤 많이 붙어 있어서 넓게 퍼지는 이런 타입들. 그래서 같이 그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따로 왔는데 그것처럼 자유도가 커져가면서 얘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비대칭이었던 것이 점점 대칭화된 형태의 정규분포 모양으로 가고 있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표본에 관련되어 있는 자유도랑 관련돼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표본의 수랑 관련되어 있는 표본 분포임을 알게 되고 이 표본의 수인 자유도가 커져가면서 어떤 경향성이 보이고 있냐면 자유도가 커져가면서 점점 양쪽 대칭이 되는 형태의 종형 모양인 정규분포화 돼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파티션 이렇게 해서 1,2로 했으니까 이걸 더 이상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좀 해놓는 게 나중에 혼란이 없어요. 지금 이거를 하지 않으면 지금 36번 행에 있는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그림판은 하나, 두 개로 나눠진 상태로 그림을 그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원상복귀를 해놔야 온전하게 한 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자, 이때도 우리 T분포나 정규분포 마찬가지로 카이스케어 분포의 확률을 같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0. 그러니까 5짜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는 12짜리 정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5 정도를 썼는데 하여튼 봅시다. 이렇게 해서 1000개의 점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하는 방식과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P 카이스케어 함수를 써가지고 자유도가 12인 상태에서 여기 있죠. 자유도가 10이죠. 그 다음에 그 CQ 언더바 제로점이 5인 형태. 그래서 5보다도 더 작은 쪽의 면적인 요걸 이제 표현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계산기로 해보니까 에어리어가 이제 그렇게 준 건데 그 에어리어 값이 0.042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까지 이제 주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뭐 양쪽으로도 또 대칭되진 않지만 어느 값보다 큰 형의 양쪽도 그렇게 찾아서 그릴 수가 있겠죠. 그건 뭐 차후에 필요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우리가 뭘 했나요? 오케이. 엑스테이블 패키지하고 지지플라트를 이용해서 좀 더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방식. 그래서 이때도 그때 했던 거랑 똑같고 수식 기호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다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라벨을 미리 좀 빼놨고요. 왜냐하면 이 라벨 CQ가 이 정도에서 쓰이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다가 여기 요 라벨 라지 CQ로 되어 있는 게 요만한 양인데 이걸 여기다 쓰면 좀 혼란스럽고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너무 긴 것들은 이렇게 바꿔놓는 이런 서술 수학적 세계에서 얘기하면 치환의 개념이에요. 복잡한 것들을 간단한 문자로 잠깐 바꿔놓고 일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학적 아이디어가 상당히 잘 적용된 케이스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좀 편하죠. 그리고 문제가 수정된다든지 우리 스크립트에서 수정할 게 생기면 이 부분 수정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꾸미는 개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은. 자, 그런데 여기 부분에 보면 어떤 용어가 있냐면, 라이니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잠깐만요. 여기 보면 사이즈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옵션 중에. 지오메트리 언더바 텍스트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도 사이즈라고 잠깐 쳐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서 돌려버리면 이런 형태. 사이즈가 그냥 먹었네. 아까 라이니스가 먹어서 그렇구나. 사이즈도 좀 명령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약 해보면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하면 요거죠. 라이니스. 그래서 라이니스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즈플라2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거는데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사용되는 용어들, 예약어들이 처음엔 사이즈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지금 라이니스로 바뀌어놓은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라이니스로 다시 바꿔놓은 상태가 돼도 이렇게 잘 똑같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이즈로 되면 에러는 아닌데 경고 메시지 정도는 띄워줍니다. 그래서 뭐 경고도 아니고 알림 정도. 그러니까 새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 사용되는 언어가 예약어가 좀 바뀌었다 정도의 것을 추적해 주긴 해요. 근데 그것이 항상은 아니고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되다 보면 과거의 것까지 계속해서 그거를 물고 늘어지게 해주면 이 시스템이 좀 부하 걸리죠.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아마 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바뀌었을 때 뭐 1년 정도까지는 그 바뀐 번호를 안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가 1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가 되면서 됐던 스크립트가 실행했을 때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일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 R은. 그건 뭐 오픈소스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효율적인 거는 효율적인 대로 바꿔 가야겠죠. 그런데 그것 때는 안내는 어느 정도는 해주는데 그 버전업이 계속해서 몇 번 진행이 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일 잘 하는 방법은 자주 들여봐서 자주 쓰고 바뀐 거를 빨리 캐치해서 빨리 자기의 스크립트를 바꿔놓는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도 우리 수식 처리들 이것처럼 이런 복잡한 아까 T보다는 복잡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복잡한 수식 같은 걸 다 처리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데서 발표문을 만들 때 상당히 좀 더 컴퓨터에 물론 수식이 이쁘진 않아요. 이거는 좀 근데 뭐 지금 입장에서는 더 이쁘게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인 형태로 해서 이제 한 거고 근데 수학적인 식 형태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어요. 여기까지 해서 또 우리 카이스케아 분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에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